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2월 27일 화요일이에요. 이제 2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우리 공부로 알차게 보내요. 제가 준비한 거는 고울선. 자, 이 고울선이 들어가는 거 선명하다, 아니면 조선시대 할 때 조선 할 때도 쓰고, 신선하다, 생선, 선도는 신선한 정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자원 설명해 드리려면은 이 뒤에 양량은 그냥 동물의 양 하나만 원래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양이 지금 3마리가 겹쳐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도 자전에 있어요. 이 글자의 뜻이 뭐냐면 누린내 전 해갖고, 이 누린내라는 거는 양한테 나는 냄새. 우리도 왜 강아지 키우는 집들 보면은 강아지 특유의 그런 냄새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씻기고 그러면 처음에는 샴푸 냄새가 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그 특유의 하여튼 그런 냄새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글자 자체가 누린내 전인데, 그럼 여기서 고울선에서는 지금 이 양 2마리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냥 양양이 아니라 누린내 전. 그래서 이거는 음을 빌려준 역할도 한 거고, 그러면 누린내라는 건 여기서는 양양이 있기 때문에 양의 냄새고, 그럼 이 설명을 드리자면 뭐냐면 양에서 누린내가 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노린내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런 냄새가 나듯이 비린내가 나는 생선, 그 물고기 어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린내가 나는 생선을 뜻하는 글자다, 이런 얘기예요. 생선할 때 선자 이거를 쓰는 거예요. 이 글자를 보면 요즘 그 청소년들이라든지 이게 좀 MZ 세대라든지 이게 줄임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몇 년 전이에요. 지금 요새 내가 들은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그 아이가 생선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파가 있기 때문에 생선을 사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처음에 들을 때 생파, 이게 뭐 대파 같은 걸 생각을 하고 생선을 이렇게 먹는 생선을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 얘기예요. 그래서 생파를 왜 너가 사러 가? 뭐 이제 이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생일 파티의 줄임말이고 생선은 생일 선물인 거였던 거예요. 그때 그게 이 어린,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어떤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이게 말을 너무 줄여서 쓰는구나. 근데 지금은 뭐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다 알아듣는데, 처음에 들었을 땐 정말 못 알아들었었어요, 이 말을. 몇 년 전에는. 그래서 이거는 생선할 때 선자 이걸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생선의 그 어떤 비린내라면 이거는 양의 누린내를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볼열. 이거는 이제 보다 해서 뭐 검열, 열람실, 우리 도서관에 가면 열람실 이런 게 있잖아요. 열람. 아니면 열병. 열병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병사병자 이렇게 쓰면 뭐냐면은 뭐 군대를 정렬한 다음에 병사들의 어떤 사기와 훈련 상태에 따위를 이제 검열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글자는 제가 자원 설명을 책이 다른, 그러니까 2종류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일단 어떤 의심나는 사람들을 대문, 여기 문문이 나왔잖아요, 그죠? 대문 밖에다 일단 세워놓고 안에 이제 들이기 전에 거기서 이게 짐을 벗게 한다. 이 속에 있는 이거를 뭘로 봤냐면 이렇게 이것만 본 게 아니라 벗을 탈, 이게 이제 생략된 걸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이렇게 어떤 짐이라든 이걸 벗게 하고 일일이 수색해서 조사해서 살피다, 이런 뜻으로 이제 나왔고, 이게 본다는 거는 내가 이게 눈여겨 살펴본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다른 자원책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영문, 그러니까 영문이라는 거는 이 영내, 그러니까 군인들이 있는 그 영문 안에서 군사의 어떤 군대 이런 상황을 이제 날카롭게, 이거는 지금 동그라미 친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음과 뜻이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이 글자가 바꿀 태도 있고, 그 다음에 날카로울 예도 있고, 그 다음에 기쁠열, 이 3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바꿀 태라는 거는 아까 전자에서 얘기한 것처럼 옷을 이게 지금 현재 입고 있는 것을 벗어서 검열하는 거니까 바뀐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벗었다 그랬으니까 환복,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근데 두 번째 그 다른 책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거를
날카로울 예로 기준을 잡아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군대 생활하는 거 내무반 이런 거 가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MBC에서 했던 것처럼. 그러면 그 조교가 딱 왔었을 때 그냥 장난기 있게 하질 않잖아요. 아주 매의 눈으로 지적을 하잖아요. 뭐 먼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게 옷이라든지 수건 이게 다 각을 맞추지 않고 이렇게 대충 개켜놨다든가 실내화를 갖다가 이렇게 딱 가지런히 놓지 않는다든가 다 지적을 하잖아요. 그죠?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거 두 번째의 그 자원체계는 뭐라고 나왔냐면 영문 안에서 어떤 군사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주 날카롭게 점검한다. 이 글자를 날카로울 예자로 이제 보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날카롭게 보다 보니까 이거를 살펴본다는 거죠. 하나하나 다 매 눈으로 이제 지켜보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볼열할 때는 이게 문을 열고 들어가 봐야 내가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대문이든 아니면 그냥 현관문이든 그 문을 의미하는 거고, 이 속에 있는 것을 날카로울 예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은 또 이 글자의 뜻이 바꿀테, 뭐 바꿀테로 보든가, 뭐, 근데 여기서는 기뿔열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글자 하나가 아까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바꿀테, 날카로울 예, 그 다음에 기뿔열. 그러니까 기쁘다라는 뜻으로는 해석은 안 되고, 그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또 세 번째로 보면은, 이제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원래 이제 뜻이, 이 글자의 뜻이 요게 사람인발, 사람을 말하는 거고, 사람의 입에서 말할 때 입김이 나간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음과 뜻이 바꿀 테 아니면 날카로울 예, 기쁠 열, 이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목제. 이 제목제는 이게 음을 잘못 알게 되면은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제목, 어이, 제목제. 그러니까 타이틀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어이고 이거는 아이예요. 설명을 드리자면 제목하면 일단 이게 들어가는 거 보면 제목, 그러니까 제목이 아니라 제목, 재료, 재질, 뭐 약재, 취재, 뭐 취재기재 연결합니다. 뭐 이러잖아요. 뉴스에서 보면. 그 다음에 소재. 이 옷감은 소재가 무엇이냐? 면이냐, 비단이냐, 이런 얘기일 때 소재. 그러면 이 설명을 드리자면 뭐냐면 집을 지을 때 바탕이 되는 거. 이 제주제는 음을 빌려준 역할도 있지만 제주제란 뜻 말고 그러니까 자전을 보면 뭐냐면 기본, 근본 이런 뜻이 있어요. 기본. 이 집을 지을 때 기본이 되는 거는 그 옛날 한옥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다 기둥도 나무, 또 위에 석가래 이런 것들 다 마루도 그렇고 거의 다 나무로 이제 주 재료가 나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바탕이 되는 거는 나무다. 이런 뜻이라서 이거는 제목, 나무 목자 써서 제목 아니면 재료, 주 재료가 나무인 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소재, 시를 쓸 때도 왜 글감이 뭐냐, 소재가 뭐냐. 예를 들어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올 때 이렇게 하면 진달래꽃에 대한 시잖아요. 시가. 그러면 이 글감이 뭐냐? 그럼 진달래꽃 이렇게 나오듯이 뭐 이 옷감의 소재가 뭐냐, 이 칠판의 소재가 뭐냐, 책상의 소재가 뭐냐, 다 기본적으로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지을 때 가장 바탕이 되는 거, 기본이 되는 게 무엇이냐? 나무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세 자 여기서 마치고 내일 또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